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저지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석의 정신을 기리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즐기고 미국인들에게 한인의 힘을 과시한 제14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열려 한인들을 한마음으로 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대잔치라는 주제로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 내 뉴 오버팩 파크에서 열린 추석 대잔치는 뉴저지 한인의 주최로 올해 제14회째를 맞는 뉴저지 한인사회의 최대 전통축제입니다. 50여 개의 밴더가 참가하고 한국에서 언터처블, 디액션, 성가가수 소향, 뉴저지 출신의 비트박스 뮤지션인 이성윤 등의 연예인 공연과 함께 민속 문화체험, 국악잔치, 클래식 공연, 동포 노래자랑 대회 등 다채로운 순서들이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연인원 5만여 명의 한인과 미국인들은 신명나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특히 행사장 곳곳에서는 11월 3일 실시될 미 일반선거 본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과 선거 운동원들이 몰려와 뜨거운 홍보전을 펼쳐 한인들의 투표의 힘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열린 개회식에서 박은님 뉴저지 한인 회장은 추석대잔치는 한인사회의 자부심이라며 추석잔치를 통해 한인들이 하나 돼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제임스 로튼도 펠팍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너도 나도 뉴저지 한인회, 미국과 뉴저지의 발전에 한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선포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연설을 한 한인과 미국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미 정치인들과 사회가 한인의 힘을 인정한다며 11월 3일 중간선거에 꼭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진력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제14회 뉴저지 추석대잔치에서 8080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8080 캠페인은 시민참여센터의 유권자 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유권자 등록률 80%, 투표 참여율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펼쳐지는 연중 공익 캠페인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총 28개의 신규 유권자 등록과 7개의 주소 변경, 1개의 소속 정당 변경을 돕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십 건의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관련 질문에 도움을 주었고 100여 장의 선거 안내 브로셔를 배포하며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015년 뉴저지 본선거 11월 3일 화요일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10월 1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민참여센터의 선거 핫라인으로 한국어나 영어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 밤 지구촌 곳곳의 하늘에는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도 뉴욕의 빌딩 숲에도 유럽의 중세 성곽 위에도 똑같은 커다란 달이 밤하늘을 비췄습니다. 특히 아메리카와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도 관찰돼 33년 만에 슈퍼문 개기월식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50년) 뒤에는 아시아인이 히스패닉을 추월해 미국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집단을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이민자의 47%는 히스패닉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계는 26%입니다. 하지만 50년 뒤인 2065년에는 아시아계가 38%로 늘고 히스패닉은 31%로 줄어 아시아계가 미국 내 이민사회의 가장 큰 집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런 이민 인구의 구성 변화가 일어나는 변곡점은 이보다 10년 앞선 2055년으로 이때는 아시아계가 36%, 히스패닉이 34%를 이룰 것으로 연구는 내다봤습니다. 또 1965년도에 80%에 달했던 백인 이민자는 18에서 20%, 흑인 이민자는 8에서 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 원인은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 여성의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스페닉 연구 책임자인 마크 슈거 로페즈는 1960년에서 70년대 멕시코 여성들은 보통 7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최근에는 약 2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방문 중인 교황은 27일 성 마르틴 성당에서 가진 주교들과의 만남에서 성직자들의 어린이 성추행이 더는 비밀에 붙여져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이 성추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황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미안함이 있다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한 뒤 하느님이 울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들에 대한 성추행 범죄는 더 이상 비밀에 붙여져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 성추행과 관련된 모든 성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교황의 발언은 이전보다 강경한 것으로 그동안 성추행 성직자에게 관용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전날 뉴욕을 떠나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교황은 이날 교도소를 방문해 세계 천주교 가정대회 야외 집회 등에 참석하고 나서 이날 밤에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7일 유엔의 새 개발 어젠다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며 빈곤과 기하 근절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 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개발 정상회의 연설에서 수십억 명의 인류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많은 아이들이 모기에 물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도덕에 어긋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빈곤 종식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부패, 불평등, 성차별, 전쟁, 기후변화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 국가가 성공을 거둘지 가늠하는 가장 좋은 척도는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는 변명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회에 여성 차별의 오랜 전통이 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모든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2달 안에 강력한 지구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의회를 찾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택하라고 역설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거론하며 교황 성하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 세계를 통탄한 것은 적절했다며 이것은 도덕적인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소금물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화성에 외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인간이 화성에 살 수도 있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성 표면에 흐르는 물이 존재했던 흔적이 있으며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액체 상태의 물이 지금도 흐른다는 증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지아 공대 등에 소속된 과학자들은 28일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어두운 경사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지형을 RSL이라고 하는데 RSL에 관련돼서는 염류를 포함한 물이 화성의 땅에서 새어나오면서 이것이 흘러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었으나 그동안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학자들이 RSL이 관측되는 4개 지역의 스펙트럼을 관측해 RSL이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등 염류를 포함한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2006년도부터 화성 주변을 도는 관측 장비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결론입니다. 연구자들은 물은 우리가 아는 생명에 필수적이라며 오늘날 화성에 액체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천체 생물학적, 지질학적, 수리학적 함의가 있으며 미래의 인간 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성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등 염류가 녹으면 이른바 어는 점이 내려 따라서 화성의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소금물 개천이 흐르는 이유입니다. 폴스바겐 그룹 계열의 브랜드인 아우디 차량 210만 대도 배출가스 저감,
눈속임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우디 대변인은 28일 서유럽에서 유로5 레벨 엔진의 아우디 차량 142만 대, 독일에서 57만 7천 대, 미국에서 13,000대가 각기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세부 모델은 A1, A3, A4, A5, TT, Q3, Q5 등 모두 7기였다고 아우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 1,100만 대가 눈속임 소프트웨어로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차량의 눈속임 소프트웨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검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마르틴 빈터콜은 전 폴스바겐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